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예, 여러분 드디어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바로 모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떨리시고 긴장도 되고 또 공부를 하시느라 굉장히 많은 절대적인 공부량 때문에 압박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꾸준하게 준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아마 시험 치기 전 마지막 영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합격 방법, 오늘은 시험장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할 것들, 그리고 시험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사항 담보 드리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합격 꿀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시니까 곧바로 시작할게요. 자, 지금 영상이 계속 흔들리네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계속 떨고 있니? 예. 지금 2일 남았죠? 이틀.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10월 26일, 지금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입니다. 계속 우리의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은 29회 기출을 치고 복습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나머지 시간은 31회와 30회를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특히 오답 쪽에 비중 있게 중점을 두셔서 오답 부분을 내 걸로 다시 소화시키는 걸 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28회를 치고 복습을 하신 후에 남은 29회만 정리를 하시고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 강조드렸던 것들, 목표가 평균 60점이 아닌 딱점이나 하나 불안해서 잘못 썼나 이렇게 고민해서 한 달 동안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평균 62.5점 이상으로 한 문제씩만 더 맞춰서 반드시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차 과목은 무조건 합격하셔야 되고요. 1차로 정리하시는 분은 내년에 기회를 보시고 2차를 합격하시면 되고, 올해 동차까지 가시는 분들은 꼭 동차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수험 생활을 빨리 끝내고 이 바닥에서 탈출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를 만끽하시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자,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할 것들, 이 파란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것들입니다. 네,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신, 그리고 제가 꼭 강조드린 기출문제 6회분이죠. 네, 내일까지 보시는 거 33, 32, 31, 30, 29, 28, 6회분 새 거 출력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계속 들고 풀고 암기를 반복하신 그 자료, 여러분의 그 뜨끈뜨끈하고 소중한 그 초필살기, 합격 초필살기 그 자료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십시오. 손에 들고 있으시고요. 시험장 가셔서도요. 그 다음에 시계. 시계는 아날로그, 계산 기능이 없는 시계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휴대폰은 반드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가방이나 소지품 앞으로 다 내놓으세요 할 때 반드시 내놓으시고요. 휴대폰이 있다가 적발이 되면 부정행위자, 5년 동안 시험이 칠 수가 없습니다. 부정행위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계, 그 다음에 어떤 전자제품 있잖아요. 그 시계 이외에도 다양한 이어폰, 그 다음에 요새 무선 이어폰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헤드셋 이런 거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약간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건 무조건 가방 안에 넣고 다 반납해버리십시오. 그리고 휴대폰은 끄셔야 됩니다. 휴대폰 울려도 안 됩니다. 꼭 조심하시고요. 휴대폰을 끄는 방법을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계 그 기기 변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꺼본 적이 없는 분들이 간혹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한테다가 얘기하셔서 내가 이거 끌 줄을 모른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분들도 못 끄고 난 다음에 울리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든 조치는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울렸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는데 제가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학계론, 그리고 세법, 그리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공법? 네, 이상한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세법에는 무조건 아마 양도소득세 쪽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계산 문제 나오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학계론 한 10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1차, 2차를 막론하고 계산기 꼭 가져가시고요. 공학용 계산기 말고 일반 그 속칭 쌀집 계산기 있잖아요. 상업용 계산기를 가져가시는데, 아니면은 간단한 기능이 있는 정말 다이소 5,000원짜리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M+MR의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전까지 그렇게도 준비를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계산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뺐는데 저도 2년 전에 시험을 쳤기 때문에 조금 감을 잃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계산기 꼭 챙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OMR용 펜 최소 2개 이상. 예, 요거 다이땡에 가면 두세 개 든 거 1,000원에 팝니다. 네, 새 거 가져가시고요. 예전에 있던 거 가져갔다가 안 나와가지고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트죠. 네. 답을 잘못 OMR의 기표를 2번 할 걸 3번을 했을 때 2번 지우셔야죠.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 요것도 다이땡에 가서 같이 사시면 한 개에 500원, 1,000원, 1,500원 요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사시고요. 요거를 예전에 수정액이라고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짜내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요새 쓰는 사람도 없고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마르는 거 기다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밀릴 수도 있고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반드시 또 챙기실 게 검정색 볼펜입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33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제 에피소드를 드렸는데, 제가 공부를 빨간색하고 파란색 볼펜만 가지고 했었어요. 마르고 닳도록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십 개를 썼었는데,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검정색 볼펜을 챙기지를 않고 빨강 파랑만 가지고 갔는데, 거기 앞에 영상이 잠깐 이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감독관 이 나눠주신 그 앞에 펼쳐보지 마세요 하고 그 앞에 시험 주의사항에 색깔 있는 펜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손들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는 검정색 볼펜만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제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딴 거 가져가시더라도 검정색 볼펜도 꼭 챙겨 가십시오. 네, 요거는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제 경험이라서. 그 다음에 따뜻한 우옷, 점퍼나 패딩을 입고 가셨다가, 요새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아침에 다 입고 가실 것 같은데 너무 추워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공부를 하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더우면 벗을 수 있더라도 옷은 두터운 거 위에 우옷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파란 거는 꼭 챙겨갈 거는 아닌데 챙겨가면은 확실히 좋다. 근데 저는 가급적 이거 다 챙겨갔으면 좋겠다. 예, 요거는 강조를 드립니다. 생수. 일단 목마르면 정수기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아마 없는 학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부인이 쓰지 말라고 하면은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생수 필요하겠죠. 작은 생수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초기 있는 용도로요. 그 다음에 간단한 식사거리. 학교 앞에 가면은 의외로 매장들이 문을 안 열고 한 데가 많아요. 우리가 시험을 일찍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빵이나 샌드위치, 김밥 같은 거를 점심 1교시 끝나고 2교시 전에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 우유나 유제품 등은 조심하세요.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스펀지형 귀마개. 사실 저는 이걸 위에 올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다이땡에 가면 다 팔거든요. 요거 의외로 시험장에 빌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끄럽습니다. 이거 제가 33회 때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장에 가면 그런 분이 있어요. 큰 소리로 1번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 감기 걸리신 분들 계속 콜록콜록하고, 그러면은 신경이 쓰여서 시험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요해야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간혹 벽시계 소리나 아니면은 뭐 주위 사람의 시계가 조금 시끄럽게 째깍거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약간의 생활 소음을 굉장히 시끄럽게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주기적으로 뭐 콜록 한번 하시는 사람도 있고, 코를 막 드르릉 하는 사람도 있고, 아시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비해서 스펀지형 귀마개를 준비했다가 소리가 안 나면은 안 쓰시면 되고, 소리가 나면은 귀에 꽂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 귀마개는 시험이 다 치고 나면은 빼야겠죠. 빼서 뭐 1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할 때 이 얘기 듣고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뭐 저희의 시계에 대한 거는 제가 뭐 활용법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다 아시니까.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분에 한 문제씩 푸시고 나머지 것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킹할 시간을 10분을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무릎 담요. 뭐 여자분들은 거의 필수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방석. 이게 학창시절 기억 안 나시죠? 의자 거의 뭐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네. 차갑고 딱딱해요. 그러니까, 방석을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그 다음에 핫팩.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 뭐,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뭐 핫팩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가져왔다고 해서. 네. 그 다음에 물티슈. 휴지를 가져오시는 것보다 물티슈가 뒤처리가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난 반드시 합격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는 동안 응원해주고 성원해주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가족을 포함한 주위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꼭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내일 중으로 반드시 시험장 정보 꼭 확인하십시오. 위치하고 찾아가는 방법, 특히 찾아가는 방법, 뭐 대중교통을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뭐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데, 내려서 또 뭐 대중교통이면은 뭐 얼마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내가 뭐 지하철이면 출구 몇 번 내렸는데 엉뚱한 데로 가지는 않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이 같거나 또 이름이 비슷한 곳으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있었어요. 저희한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인데 붙어있는 고등학교랑 이름이 똑같아요. 딴 데 가서 엉뚱한 데서 시간 헤매고 했다가 시간 놓치면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냥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수능 날에는 다급하면은 이게 전국민적인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경찰차도 대기하고 해서 막 오토바이로도 태워다 주고 하지만 중개사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책이 없으니까 꼭 확인하십시오.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시험장에 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거는 제가 정말 주의를 드리니까 확인하십시오. 자, 주변에서 주는 커피는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이 커피는 제가 말씀드리는 커피는요, 믹스 커피, 봉지 커피입니다. 네. 수험장 앞에 가면은 이 응원하러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뭐 제가 공부했던 이사도 마찬가지, 저도 뭐 수험생들 응원하러 작년에 한번 간 적도 있었지만은 커피를 가끔 이렇게 타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물론 마음은 감사하죠. 네, 배려는 고마우나 거절을 못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 커피는 받더라도 안에서는 갖다 버리셔야 돼요. 이 커피로 인해서 화장실을 가면은 1년 농사 끝납니다. 왜? 화장실을 나갔다 다시 재입실이 안 돼요. 예, 얼마든지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나가는 순간 나 화장실 들어가면 다시 안 들어온다 이거 써놓고 서약하고 나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에 문제를 일으킬 어떤 것도 드시면 안 돼요. 참고하시고, 자, 커피를 안 나눠주더라도 이 봉지에다가 뭐 학원 소개하면서 생수나 OMR 펜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 이거 오늘 시험 끝인데 뭘 내가 또 할 거야 하면서 안 받는 분들도 있는데 받으세요. 받으시고 나머지는 안 읽어보고 생수나 OMR 펜은 그냥
내가 잘 쓰시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거부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 생수 잘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유제품도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죠. 우황청심환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우황청심환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깔아앉게 해서 차분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우황청심환은 시험에 쓰는 약이 아니에요. 머리도 굳어버리고 뜨거운 심정도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시험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화장실 가서 못 들어오는 것보다 더해요. 네. 아예 이거는 하루 종일 그냥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우황청심환은 드시지 마십시오. 안정제를 드셔야 하는 분도 하고 있다는데 꼭 조심해서 안정제 같은 경우에도 조심해서 약사하고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드실지 마실지를 판단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가서 친한 사람들과의 잡담, 이건 특히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시 접수를 해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시험에 무섭죠, 두렵죠. 혹시나 안 될까 하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꾸 옆에 사람들하고 공감을 하려고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을 만들지를 마세요. 그러면 그게 자꾸 시험 내내 이게 자꾸 머릿속을 떠돌게 됩니다. 실질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 분도 저는 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분들은 시험 끝나고 나왔는데도 두 분이 같이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네. 한 분은 됐는데 한 분은 2차가 한 문제인가 두 문제로 안 됐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이지 두려움까지 공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시험은 혼자 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화통화.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떠벌떠벌. 시험장에서는요, 말 많이 하면은 지는 거예요. 예.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예 그냥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로 그냥 있었어요. 아침에 가서. 그러니까,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더 어떻게 하겠다고 주위 분들한테 아까 이거 친한 사람하고 잡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위 분들한테 공감을 하려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시험은 철저히 혼자 치는 거고 그 어떤 것들도 내가 다 스스로 감당하고 상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빌런들 상대하지 마십시오.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귀마개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요. 시험을 장난 삼아 오는 분도 있고요. 그냥 경험 삼아 온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33회 분들 할 때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트북 갖고 와서 펼쳐놓고 사람 계속 신경 쓰이게 막 까딱까딱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신 아저씨인데 앞에서 나눠준 그냥 요약집을 그때 펼쳐보고 그냥 설렁설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으러 온 거예요. 아시죠? 찍어서는 이 시험 절대 합격 못합니다. 네. 이 노트북 가져오신 분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1교시 끝나도 안 나가요. 밥 먹으러도 안 갔어요.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차까지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차 시험 직전에 노트북을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 저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이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기가 막혔어요. 차라리 옆에 분은 양반이었어요. 그냥 처음 시험 보러 오신 분들은 그냥 되게 매너도 깔끔하고 좋으셨어요. 소리도 안 내고. 근데 이런 분들을 상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에도 동요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귀마개 끼시고 무시해버리십시오.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귀마개를 미처 못 챙겨가시면 그냥 내가 공부했던 거 쭉 펼쳐보시면서 상대를 하지 마십시오. 누가 질문하거나 해도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핸드폰으로 음악 듣거나 영상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네. 그 시간에 한 문제 요약집에 요약 내용이라도 하나라도 더 보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에 시험을 끝났다고 해서 전 시간 문제나 정답에 대한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 알거나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멘탈이 붕괴돼서 2차 1교시, 2차 2교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험에 대한 얘기, 우리 시험 얘기하지 말자 이러고 그냥 밥은 같이 먹고 또 따로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얘기하지 마 하고 그냥 빨리 제껴버리세요. 혹시 아는 분을 마주치더라도요. 본인이 궁금해도 물어보지도 마세요. 네. 어차피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 동안 가채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채점 답안이. 네. 거기가 정확하지 얘기하시는 분이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쓴 답이 맞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전날 수면하고
그 시험 당일날 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일은 저도 누워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뒤치락거리다가 12시까지 잠이 안 와서 12시에 누웠는데 겨우 1시쯤에 잠들었어요. 근데 5시에 눈이 띵 떠진 거예요. 눈이 시뻘겋죠. 그 다음에 뭐 정신도 없는데, 근데 이 시험이라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잠 확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이른 새벽에 눈 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그 학계론 예상 문제집 있잖아요. 그 책을 1시간 동안 휘리릭 하면서 다 봤어요. 어차피 계산 문제가 뭐 8문제 이상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 때가 한 10문제 나왔죠. 제가 계산 문제 10개 중에 하나 틀리고 9개를 다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십시오. 학계론 예상 문제에서 그 쭈루룩 한번 다 눈으로 보면서 계산 문제를 다시 한번 복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고 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시험장까지 갔어요. 제법 멀었습니다. 근데 뭐 돈 아깝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어쩔 수 없이. 네, 평소에 택시 안 탑니다. 근데 타고 이제 그 민법에서 그 교수님하고 같이 학원에서 들은 백선을 이렇게 쭈루루루룩 보면서 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 택시 안에서도 피곤하더라고요. 보기가 힘들었는데 차라리 지하철에서 봤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굉장히 피곤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을 한 번도 그쪽 근처로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택시 타는 게 안전했었고요.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절대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4시간 자고 시험을 치러 갔기 때문에 시험장 도착해서 학교 앞 편의점이 딱 하나 있고 주위에 음식점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거 여기를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 통에 든 차가운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개를 사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1교시 전에는 잠도 깰 겸 홀짝거리면서 하나를 다 먹고, 예, 다행히 점심 때 보니까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그 세땡 11 편의점 가서 똑같은 데 가서 샌드위치만 하나 사서 남아있는 커피 하나하고 점심 때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불복인데 시험장이 문을 열어주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열어줄 것 같기는 해요. 그 분위기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1일 1커피를 1커피 내지 2커피까지 해야 되는 분이 아니면 커피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약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고요. 그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도시락 싸오신 분들은 드시는 분도 있었고, 김밥을 사서 외부에서 사서 거기서 앉아서 드신 분도 있었고요. 아니면 편의점 삼김이나 김밥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든 어느 정도의 요깃거리는 하시는 게 좋아요. 빵 하나를 드시더라도 드셔서 조금 체력을 회복하신 다음에 보충하시고 2교시, 2차 1교시, 2교시를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대부분 해결을 하셨는데 만약 세땡 11마저 없었다면 네,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네, 그러니까 요거는 준비성 더 철저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33회 제가 필승 합격 공부법 돌풍으로 네, 구독자들이 많이 생겼고 이번 역시도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 34회 시험을 보시고 나면은 제가 언급드리고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왜 그랬었는지 이제 모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일 모레 시험장 가시면 분명히 이 효과를 이해하시고 절감을 하시고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이 수험 생활을 거쳐보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처절하고 괴로웠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 시작을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하지 않지만 흔히들 우스개로 얄미운 사람에게 추천하는 악마의 시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우습게 알 수도 있지만은 시험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결코 이 시험이 쉽지 않은 시험이라는 걸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흘린 피, 땀, 눈물이 반드시 좋은 결실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해주시는
좋아요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많은 후배들에게도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자, 준비된 여러분들 이미 합격입니다. 남은 이틀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토요일 날 지난 1년간의 모든 노력을 투하하시고 반드시 공인중개사 되십시오. 모두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1차 합격하시고 2차 합격하셔서 네, 공인중개사 되십시오. 그리고 1차 합격하시는 분 내년에 또 도전하셔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꼭 되십시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가 뺏어갈 수 없고 평생 가고 갱신도 필요 없고 가지고만 있어도 내가 언제든지 개업을 해서 창업을 해서 누구보다 좋은 조건에서 월등히 좋은 위치에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노후 대비 자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20, 30대 분들은 당연히 바로 시작하는 노후 대비가 아닌 그야말로 생계의 가장 유용한 필살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느 누구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있으면은 최강의 자격증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준비한 것으로 좋은 결실을 맺으시고 공인중개사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여러분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시험장 가서 최선의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모두 합격하세요. 끝!